안녕하십니까. PTC 코리아에서 기술 솔루션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지수민입니다. 아, 코로나 상황들이 좀 좋아져서 오프 모임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더 많은 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개요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혁신을 하기 위한 도구로 디지털 전환을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추진 전략에 맞는 PTC의 디지털 스레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고, 저희 스레드의 효과, 그리고 PTC 전략,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DC에서 나온 리포트에는 올해까지는이라 해서 사실 올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거의 70% 이상의 기업 내 조직들이 결국엔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자체를 이런 분석가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최고의 전략이다. 디지털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설문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고객들이 일단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를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PTC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이상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단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이런 환경보다는 소스 자체가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요소에 맞춰서 하나의 소스로 전부 만들어지고 그 소스 간의 연결을 통해서 내가 이제 중복되지 않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제공되는 그 소스 데이터의 그 원소스의 관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기술들이 성숙이 되면서 새롭게 포장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름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적으로 나오는 현대화된 아키텍처 기반의 핵심 기술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AR이라든지, AI라든지, IoT,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기업 경영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왜 검토를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또 그 기술이 있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이런 측면보다는 우선은 경영이라고 하는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글로벌하게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집약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노동인구의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이런 여러 가지 화두로 인해서 향후에 나오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들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그건 단순히 그 숫자적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게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그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업의 변화가 결국에는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데 노동력 부족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시적인 어떤 상황들의 압박들이 있죠.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네, 이런 거시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혁신으로서 디지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략 앞으로 10년 내에 이 S&P의 500대 기업으로 등록된 이 기업은 500대 기업의 수는 유지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의 명칭은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업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500대 기업 안에 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조차도
생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오늘 이제 기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을 선택하는, 디지털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업의 생존과 물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 디지털 기술만큼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경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얘기의 주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경영에 잘 접목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디지털 도구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 기업 내 개별 기능 조직들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라인 조직을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영업, 그다음에 뭐 개발, 뭐 생산, 그리고 구매, 자재,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 전반적인 어떤 핵심 기능 조직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 조직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투자들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걸 사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분석 자료들을 보면 보통 기업이 투자하는 디지털 변화의 투자의 한 3분의 2는 사일로화된 기능에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 ROI로 보고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패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사일로 조직과 조직 간의 협업 사이에서 중간에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이 되면서 필요한 가치들이 상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상실이 되다 보니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변화 아니면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워져서 결국에는 투자는 많이 하나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투자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리포트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일로 간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연결만 잘 한다면 그 연결에서 나오는 가치만 잘 계산해도 대략 한 조직 간의 어떤 변화의 30에서 40%의 개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개선 결과의 내용에는 주로 뭐냐면 리스크가 감소되는 또는 복원력 개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리콜이 발생됐을 때 리콜의 원인을 쉽게 찾아내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나온 문제를 내부에서의 원인을 찾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일로 간의 정보가 서로 단절됐을 때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만 개선해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좋아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얘기들입니다. 그것을 어느 범위로 해야 되냐면 이제 전체적인 밸류체인, 즉 고객 영업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든 이 제조기업의 전체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요. 단순히 디지털 정보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 정보, 즉 실제 제품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형태까지를 모두 다 디지털로 전환해서 그 정보들을 크로스루프 공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선순환 과정 중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필요한 대상에게 또는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스레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스레드의 필요에 대해서 저희 PTC의 파트너인 이제 글로벌 컨설팅 파트너인 타타그룹에서 정리한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가운데 보여지는 이 전체적인 컨셉부터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프로덕션, 서스턴스 하는 이 각각의 영역 단위로 라인 조직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 조직별로 이렇게 핵심이 되는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중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예를 들면 3D 드로잉, CAD 데이터를 만들고 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봄이 나오면 엠봄을 또 생성 관리하고
관리된 엠범을 생산에 투입하는 요 단계들은 대부분 핵심 시스템을 두고 잘 연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핵심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관되는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또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 생산성 도구, 툴, 엑셀 같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일로화되어 있는 이런 QMS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 툴, 분석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일로화된 구성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점선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프로세스 단위로 연결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설팅 기관의 얘기를 빌면 대략 한 일반적인 기업의 70%는 아직 일반적인 기업들 시스템의 70%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일로화된 구성이나 수작업으로 운영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스레드한 디지털로 다 정의해서 스레드한 구성을 만들어주면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30~40%의 효과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스레드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스레드를 엮어내면 30%, 20%, 뭐 40% 개선 효과를 가져갑니다만 이 계산되는 이 스레드의 목표는 첫 번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그 중요한 정보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D CAD를 만들더라도 3D CAD를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의 모델, 그 다음에 제조에서 생산 단위로 해당하는 제품 구성을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파악하고 사전에 생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델,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에서 정비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3D 모델 단위의 이런 모델 베이스의 엔터프라이즈 정보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의 재구성에서 오는 프로세스 단위의 크로스 루프 피드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크로스 루프 피드백을 구성하기 위한 기간 시스템도 결국엔 시스템 단위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들도 잘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데이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며 이러한 세 가지 큰 역할들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나올 비즈니스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의 트렌드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큰 단위의 솔루션들을 디지털 스레드라고 하는 관점으로 현재 시스템들을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디지털로 전환된 것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하면 앞서 얘기한 이런 효과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PTC의 그 솔루션 전략들은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피지컬을 정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3D CAD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물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정의하는 이런 단위의 솔루션들인 크레오라고 하는 CAD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피지컬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인 PLM 부분, 윈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의 기준 정보들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실제 제품 기준 정보하고 얼마나 잘 믹스되고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디지털과 피지컬을 연결해주는 연결 플랫폼인 띵웍스라고 하는 IoT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현장의 작업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피지컬 물건의 피지컬 어떤 상황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강 기술인 비포리아 AR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전문 플랫폼과 솔루션 기술들을 클라우드 사스 위에 올려서 저희가 디지털을 이용한 혁신 전환을 피지컬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사스 서비스까지를 통칭해서 이 전체적으로 5가지의 큰 영역이 고객분들의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피지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드릴 수 있는 이런 PTC의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PTC의 디지털 스레드를 통한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혁신 지원의 범위는 단순히 생산성 부분만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의 생산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PTC의 모든 플랫폼과 솔루션은 일단 기능 조직 내, 예를 들면 영업이면 영업, 아니면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 생산이면 생산, 이 단위의
생산성을 위한 어떤 환경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생산성 환경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조직 간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스레드 구성도 저희가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를 기반으로 이 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고객 관리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모든 수명 주기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의 흐름들을 다 연결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략과 플랫폼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PTC가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PTC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엔지니어링 성과 측면을 바라본다면 예를 들면 설계 변경 관리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구성 관리나 제품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모델 기반 정의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단위의 프로세스 역할이라면 이런 것들을 총칭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생산성,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고객 단위에서 일정 숫자들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디지털 스레드를 구성했더니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데 한 12% 정도 절감 효과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고객이 쓰고 있는 장비의 다운타임 자체를 한 40%까지는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경영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를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보이는 성과들이 실제 PTC가 보유한 이런 이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성과들이고요. 이런 성과를 위해서 우선 PTC가 가져가는 그 전체적인 플랫폼의 전략들은 우선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위에 올라가는 인프라 구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SaaS 제품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PTC 기술 플랫폼을 얹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솔루션 단위의 시트로 구성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방법들이고요. 그 각각의 제품들은 디지털 스레드 구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제공되는 모습을 가지고 실제 적용되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우선은 스레드 구성에 디자인 스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최종적으로 제품의 봄을 만들고 변경 관리해서 생산에 투입한 이후에 그것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 스레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을 시작해서 실물 제품을 만들 때까지 과정이겠죠. 이걸 베이스로 생산 스레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위해서 생산 설계를 한다든지 엠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또다시 디자인 스레드와 연결된 생산 스레드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인 스레드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스레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저희가 이제 동시공학 프로세스나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대한 시각화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4가지의 큰 단위의 솔루션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단일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물 제품까지 정보가 잘 연결되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실물 제품에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제조의 효율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바라보면서 실물 제품의 정보를 또다시 획득을 해서 실물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시 디지털화해서 폐쇄 순환의 품질 관리로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비즈니스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원격으로 제품을 관리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들을 수익을 얻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품의 개발 단위로 이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것이 크로스 루프 순환 관계를 거치면서 실제 디지털과 피지컬 사이에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PTC의 그 디지털 스레드 전략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커넥티드 비즈니스 모델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품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원격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서 충분히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런 저희의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서 저희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품질 비용을 절감해서 40%, 53%의 수익률을 개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시장 출시를 단축해서 볼보라든지
VCS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들을 단축해서 시장 출시를 단축한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PTC의 고객의 어떤 경험들과 그 다음에 WEF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봤을 때 이런 디지털 스레드 플랫폼을 적용한다면 10% 정도의 수익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저희 고객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PTC의 어떤 그 플랫폼 단위의 어떤 그 제한되는 전략들을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7에서 9%까지 확대하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단에 보이는 이런 BA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드워드 같은 이런 뭐 칼스버그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제조 단위의 효율성을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주요 활용 사례들을 통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운영 비용을 좀 절감한, 그래서 마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획득하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런 PTC의 디지털 스레드 환경들을 통해서 서비스 단위에서의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서비스 비용적으로 투입되는 어떤 비용 부분을 한 15%까지 감축을 해서 서비스 자체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고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직접 셀프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쓰고 있는 제품이 현재 이상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서 다음번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이런 하단의 고객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그 주요 사례들을 가지고 한 재정적 가치로도 한 10% 정도의 그 어떤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PTC가 갖고 있는 이 전반적인 영향은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운영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다 구성할 수 있고요. 이것이 선순환의 어떤 디지털 스레드 구성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예를 들어서 연결된 제품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상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그 제품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D의 어떤 혁신,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좀 더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그 다음번에 만들 때는 좀 더 새롭게, 예를 들면 그냥 판매용 제품이었는데 렌탈용 제품으로 변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품질이 이 폐쇄 루프의 사이에 품질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디지털과 피지컬 사이의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순간 거의 기획한 대로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수준, 그러면서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 인해서 낮은 비용으로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을 PTC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관련된 역량을 저희가 같이 좀 제시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드리면은 PTC는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그 제조기업의 미래 가치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조직 내의 특별한 그 생산성, 그 다음에 기능 조직 간의 협업, 그리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PTC의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기존 고객분들은 좀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어떤 영업을 보장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분들도 갖고 계신 고민들을 PTC하고 같이 풀어나가실 수 있으면, 이런 환경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이 정도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PTC가 따로 설문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 설문 부분도 좀 필요하신 질문들을 하셔서 좋은 답변들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